소방관이 낙사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상에서는 책 결핍의 경제학에서 결핍에 의한, 결핍에 의해, 결핍에 대한 그들의 해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읽고 싶지만 막상 읽으려면 졸리고 재미없을 법한 책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남자, 친절하게 책을 알려주는 남자, 책알남 이제 시작합니다. 금방 두 가지의 사례의 공통점은 결핍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핍이란 터널링을 만들어내죠. 터널링은 터널 안에서 터널 끝만 보이듯 내가 집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샌딜 멀레이너슨과 에다 샤퍼, 그 둘의 결핍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자든지 빈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에게나 결핍은 쉽게 다가오죠. 그것이 시간, 돈, 애정 등등 모든 것들에서 말이죠. 왜 부족할수록 마음이 더 끌리는 걸까요? 그들이 연구한 결핍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터널링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브라이언 허튼이라는 소방사가 있었습니다. 사우스 포크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집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방관은 실제 상황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운명의 그날, 경보가 울린 지 60초 안에 허튼을 비롯한 다른 소방관 모두 소방차에 탑승했습니다. 소방차가 사우스 포크 스트리트로 질주할 때 교차로에서 한 차례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떨어져 사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전벨트를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와 소방관 사망 원인의 두 번째라고 추정됩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들은 경보가 울리는 순간부터 시간 결핍에 직면합니다. 신속하게 탑승해서 빠르게 현장을 가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의 구조와 배치를 연구하고 전략까지 완성해야 하죠. 그런데 터널링이 빠져버리니 안전벨트라는 부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낙사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인도 타밀나두의 몇 개의 시골 마을에서 보석 대출이라는 행동을 주제로 모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처음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자율로 보석 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은행보다 훨씬 높은 7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고금리 대출은 밤낮 주말 상관없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긴급 상황이라고 여긴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1순위는 종자구입비, 2순위는 학교 등록금, 그나마 이해되는 것은 3순위였습니다. 그것은 의료비였죠. 그렇지만 의료비 지출 내용에는 백내장 수술이나 출산처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널링에 빠지고 고금리 대출을 쓰는 그들은 결국 급한 불은 껐지만 더욱 커다란 불이 만들어짐으로써 더더욱 강력한 터널링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빈곤의 늪으로 더욱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앞 사례들처럼 인종, 학벌,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결핍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노트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쇼핑몰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죠. 노트북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웹페이지 전환이 매우 빠르고 지금 이 노트북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죠. 음악도 있고 파일 내려받기를 하고 있으며 윈도우 창도 여러 개 열려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서핑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능 상태가 되는데 이유는 여러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프로세서의 처리 시간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브라우저까지도 연상 능력 부족으로 절름거리게 됩니다.
결핍도 사람의 정신적인 프로세서에 비슷한 짓을 하게 되죠. 다른 처리 사항들을 정신에 끊임없이 짐지을 때 정신은 긴급한 과제를 수행할 여유가 적어집니다. 이로써 그들은 결핍은 대역폭을 직접적으로 축소한 데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이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용량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결핍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우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결핍이라는 심리 상태에서는 계획을 쉽게 세우지 못하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터널링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계획을 세우려면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남으로써 터널 안에 출구만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터널링에 빠져있는 사람은 저글링을 하듯이 근시안적인 사람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은 터널 밖에 있지 터널 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계획을 세웠다 해도 실천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저글링 또한 결핍에서의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차량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일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받아야 할 또 하나의 공이 허공으로 던져진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공에 집중해야 하고 그걸 또 받아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결핍의 덫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이따금씩 발휘되는 경계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계심이어야 하는 거죠. 거의 모든 유혹에 언제나 저항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할까? 바쁜 사람은 왜 계속 바쁠까? 가난한 사람은 왜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은 왜 지능 지수가 낮고 무책임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까? 이 책에서는 결핍의 여러 가지 양상 가운데 특히 빈곤에 초점을 맞춰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늘 늦은 사람, 리포트를 항상 늦게 제출하는 학생,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포착한 중요 단서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결핍의 주제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해결책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봤고, 제가 소개해준 것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가인남이었습니다.